안녕하세요. 타로 정원의 타로 리더 희영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12월 산타가 여러분에게 선물해줄 새로운 인연에 대해 리딩해 볼게요. 여기서의 인연은 이성뿐만 아니라 친구, 동료, 상사까지 포함된 모든 인연이란 거 참고해 주세요. Ho, ho, ho! Merry Christmas! 다음 봉투 중 12월 선물처럼 나에게 다가올 인연이 있을 것 같은 봉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번호 공개할게요. 1번 선물 열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이 카드가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날 당시의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날 인연의 성향이 이 세 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만날지를 알게 해주는 카드예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날 당시의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좀 고되고 지쳐있는 카드예요. 아마도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날 당시에는 좀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 사람의 이미지 보니까 표정이 힘들어 보여도 좀 덤덤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의 상태가 좀 속에 골마 있다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내가 다가가기에는 지친 상황이래요. 제가 예상할 때는 좀 인간관계에 지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인연을 믿지 않는 상태? 그래서 뭐 사랑이든 아니면 진짜 주변에 이제 인맥이나 기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어딨어. 근데 나 너무 힘들어. 이런 상황이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날 당시에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많이 좀 한계까지 도달했을 때 이 인연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인연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멋있죠? 뭘 몰라도 멋있는 카드인데 이제 교황이라고 합니다. 교황은 종교의 황제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교황의 이미지 자체가 좀 지혜로운 이미지예요. 저희가 막 가볍고 바보 같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좀 번듯한 데다가, 그리고 좀 지혜롭고 해서 좀 든든한 이미지가 많아요. 그리고 이 카드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은둔자라는 카드예요. 둘 다 어르신이긴 하는데, 이제 이 카드는 은둔자라는 좀 부정적인 단어 같은 게 있지만 사실은 현자입니다. 여기서는 현자라고 보는 게 맞아요.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불을 비추고 있죠. 그래서 막막한 곳에서도 지혜를 이끌어서 앞을 보는 현자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만났다? 그러면 굉장히 든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뭐랄까, 나이 유무 상관없이 어른스러워요. 그런데 어른스러운데 마음을 편하게 해준대요. 이 카드는 이제 여러분이 볼 때 너무 행복해 보이죠. 웨딩 마치를 올린 느낌이기도 하지만 뒤에 이제 하얀 비둘기가 있어서 평화로워요. 그래서 평온한 정말 행복한 시절. 행복한데 아주 평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통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거는 안정이래요. 안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말이 좀 부족할 수 있어도 행동력이 굉장히 뛰어난 걸 의미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말이 없고 그냥 어른스럽기만 하다고 하면 여러분이 불안해야 되는데 너무 편안하대요. 그리고 너무 안정감이 느껴지고, 심지어 이 카드에선 사실 커플이 아니고 부부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신뢰가 깔려 있대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정말 여러분한테 든든한 조력자이면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난날 많이 힘들었다고 하면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위안도 받을 거고, 그리고 배울 점이 되게 많은 게, 이 사람이 현자랑 지혜로운 카드, 그러니까 지식인과 현자라는 카드가 연이어서 떴기 때문에 배울 점이 되게 많아요. 도덕성도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든든하고 똑똑한 사람한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거는 안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배우게 된다고 돼 있어요. 사실은 혼자 끌어오면서 힘들었던 것들, 그리고 연애를 떠나서 이제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 전부 다 기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함께 하면 하나하나 발전하게 될 거래요. 진짜 좋은 인연은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을 만남으로 통해서 한 단계 성숙, 한 단계 성숙이 아닐 겁니다. 이 인연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그리고 아예 예전과 다른 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카드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만나야 되는데 꼭 닫힌 곳에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다지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평소 생활하는 곳이래요. 이게 지금 닫혀있는 집안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내 생활 환경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학생이라면 학교, 그리고 직장이라면 회사, 그 외에 자영업자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면 어쨌든 내 일터, 그게 아니라면 단골 카페라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자주 가는 피트니스 센터,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내 생활 반경이 있대요. 그냥 내가 하루 일과를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공간들에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어떤 사람을 만나겠다는 목표로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언드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너무나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하고 좀 잘 지내는 게 좋아요. 주변 사람하고 잘 못 지내거나 아니면 내가 가는 장소마다 짜증을 낸다든지 가는 장소마다 약간 실수를 한다든지 하면 이런 운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산타한테 받는 거는 엄청나게 큰 선물이네요.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산타한테 받는 선물을 여러분한테 더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살짝 선물을 하나 더 꺼내 볼게요. 산타한테 선물을 좋은 거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예쁜 카드가 떴습니다. 좋은 카드인데, 자, 아주 화려해 보이는 토끼가 앉아있죠? 여왕이에요, 여왕. 여왕제래요. 자, 이게 되게 대조가 되는 게 지난날 힘들었던, 그리고 그 당시에 더 힘들어져 있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 있대요. 엄청난 발전이죠? 그리고 좀 대우를 받는다는 뜻도 있고요. 반대로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연상 느낌이 강하다 했잖아요. 근데 연상 느낌이 강하다지 제가 연상이라고 말은 안 했어요. 요즘에는 연하라고 해도 저런 성향 같은 경우 어른스러우니까 나이를 특정 짓지는 않았지만 좀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하대요. 이 인연을 만나면 조금 더 이 선물을 더 누리는 인연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도 존중을 하고 이 사람도 나를 존중을 할 때 이 운이 훨씬 더 오래 지속이 된대요. 이때까지 1번 분들을 위한 산타의 선물이었습니다. 2번 선물 열어보겠습니다. 2번 분들의 상황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순서대로 자, 이 카드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날 당시의 상황이래요. 그리고 자, 여러분이 만날 인연입니다. 인연의 성향이고, 그리고 어디서 만날지에 대한 카드예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날 시점에는 어떤 상태냐면요. 어떻게 보이시죠? 밝은 이미지는 아니죠. 그리고 좀 고독해 보이는 걸 떠나서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색깔 또한 톤 다운이 돼 있듯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날 때는 많이 좀 저기압이면서도 좀 우울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만족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대요.
그래서 외롭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존감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원래도 여러분이 좀 마음이 여린 편인데 특히 이 시기에는 아마 사건 사고가 있다든 아마 그 전에 사건 사고가 있어서 여러분이 마음이 더 여려지게 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기대되기보다는 겁이 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세가 웅크리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얼굴을 숙이고 얼굴을 반쯤 가린 모습이라서 되게 움츠러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인간관계에 좀 겁이 나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되게 힘들 때 이 사람을 만나시네요. 자, 그런데 여기가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인연의 성향이에요. 너무나 그냥 이 카드만 보더라도 느낌이 좀 다르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만 봐도 이 사람이 좀 신분이 고귀해 보이는 걸 아실 거예요. 이 카드는 우리 타로 카드에서 단 한 명의 메이저 황제라고 합니다. 황제예요, 황제. 이렇게 높은 황제가 떠주고요. 무엇보다 마법사 카드. 이 카드는 굉장히 능력자예요, 소위 말해서. 하늘이 부여한 능력자라고 해서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신분도 높고 능력자래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도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인연은 금전이든 직업이든 정말 탄탄한 안정감이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잘났습니다. 많이 잘났어요. 그리고 다방면의 능력이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가 그냥 단순 돈이 많다, 단순 능력이 좋다가 아니라 또 완전체의 모습에 좀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능력치가 다 높습니다. 사람도 잘 만나고 외모도 꽤 괜찮겠죠.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잘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평범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아까 강조를 했던 이유가 단 한 명의 황제잖아요. 그리고 일반인이 아니라 무려 마법사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 평범하지는 않아요. 이제 한마디로 특출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디 가도 볼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이너층이 통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은 좀 그렇게 완벽한데도 그거를 잘난 척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좀 나눈대요. 보면 이 카드 자체가 돈을 나누는 카드인데 근데 이렇게 떴을 때 이게 이 사람의 성향이라서 돈을 많이 쓴다? 인심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말을 하면 내가 잘난 것을 내세우지 않고 나눌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면 아마 그냥 기가 마냥 죽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이 사람이 못 해봤던 걸 많이 하게 해줄 거예요. 맛있는 거를 사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좀 못 봤던 세상을 보게 만드는 게 이 사람의 생각 자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시야도 넓고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보니 여러분이 거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짝반짝한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요. 못 본 거를 본다든지 안 먹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몰랐던 지식을 듣는다든지 그래서 좀 같이 있으면 특히 자존감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여러분이 이 자존감이 높고 실제로도 잘난 사람과 함께 하면서 우선은 첫 번째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득이 뭐냐면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져요. 아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날 당시의 상황이 이제는 새로운 인간관계에 겁마저 생겼는데 이 사람 자체가 너무나 스스로가 완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음해한다든지 그리고 완전하면서도 잘 나눌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잘났고 든든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평가가 다시 나올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한테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힘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다 연인인 경우에는 이게 애정관계인 경우에는 여러분은 그냥 한 방에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인 경우에도 이런 사람을 알고 지내면은 여러분이 나쁜 마음만 먹지 않는 이상 항상 득이 됩니다. 배울 점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자극이 돼요. 제가 강조드리는 게 실제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잘난 척이 아니라
이 잘남을 나누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곁에 있으면 굉장히 학습 효과가 있어요. 배우고 싶다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약간 삶의 자극이 된대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 좋은 인연을 어디서 만나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너무나 완전한 사람이라서 어디서 만날지가 중요한데, 자, 이 카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이죠? 그냥 혼자 있는 카드가 아니고, 그리고 1대1 카드도 아니죠. 여럿이서 축배를 드는 모습인데, 어쨌든 2명 이상의 카드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그리고 뭐 친구를 보러 갔는데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다는 둥, 어쨌든 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모임 자리에 나가면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여러분이 가장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시점에서 진짜 찐으로 잘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 얻어지는 힐링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한테 없는 부분을 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와, 최고의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최고의 선물에서 조금 더 어떤 선물이 있을지도 궁금하잖아요.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래서 제가 산타한테 선물을 하나 더 빼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위해서 하나 더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짠! 자, 좋은 카드예요. 태양 카드인데, 와, 이 카드만 봐도 그냥 여러분이 느껴지시죠? 아주 어두운 밤에서 굉장히 쨍쨍한 태양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마무리가 돼요. 태양 같은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이 암흑에서 헤맬 때 태양 같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선물은 진짜 여러분한테 크나큰 선물이 돼서, 이 인연은 길든 짧든 한번 만난 것만으로도 여러분한테 큰 삶의 좀 방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계기로 여러분도 크게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분들을 위한 산타의 선물이었습니다. 3번 선물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 인연을 만날 당시의 상황이 이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만날 당시의 상황이래요. 그리고 이 인연을 만날 장소래요. 중요하죠? 나중에 봐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인연이래요. 이 세 카드는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인연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선 여러분이 이 선물 같은 인연을 만날 당시의 상황인데요. 굉장히 밝은 카드하고 반면 조금 어두워 보이죠? 아주 어두워 보이지는 않아요. 이 카드는 은둔자라는 카드인데 뒤에 따뜻한 집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있는 카드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고독을 자처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당시에는 주변에 사람이 없고 이런 건 아닌데 군중 속의 쓸쓸함이라고 해야 되나? 좀 스스로 고독을 자처하기도 하고 공허함이 있는 상태래요. 주변에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다지 나한테 뭐 진중한 게 생각이 안 될 때나, 아니면 너무 반대로 사람한테 치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스스로에 대한 시간을 못 가져서 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군중 속의 쓸쓸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정작 내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시점이래요. 이때가. 지금 여러분이 늘상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만날 당시에 그런 상황이래요. 그리고 아마 친구가 겉으로만 많다고 느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아마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학교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나 사회 활동에서, 그리고 혹은 주변 지인이나 아니면 혹은 썸이나 애정 관계에서 분명히 이 사람들은 나를 좋다고 하는데도 이제 진정성이 좀 의심되는 상황들이 좀 생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내 인연,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 나와 마음이 맞는 인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와 있는 이유가 약간 마중 나온 느낌이지 않습니까? 카드 보니까 마중 나온 것 같죠? 자,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되게 코드가 잘 맞아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잘 통한대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카드는 이제 무언가를 내다보고 있는 카드예요. 뭔가 내다보고 손에 별까지 들어오니까 내다본 상황이 실현되는, 한마디 예지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자, 이 절제 카드가 물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만나면 쉽게 말해서 잘 통해요. 이심점심이라고 할까? 상대방의 스타일이나 상대방의 마음도 그렇고 상대방이 내 마음도 잘 파악을 한대요. 그러니까 눈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정도의 인연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유머 코드라든지 대화 코드가 너무 잘 맞고요. 그렇게 잘 맞다 보니까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어도 좀 뭐랄까요? 빨리 친해집니다. 그만큼 친근감도 빨리 가지게 돼요. 자, 반대로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이 카드가 귀엽죠? 이게 어린이들이거든요. 당연히 즐겁게 감정의 교류를 하고 있는 아주 예쁜 카드인데 또 유치할 때도 같이 유치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티키타카가 되게 잘 맞아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나 이런 걸 추측을 할 때 절대 큰 연상이나 큰 연하이는 아닐 것 같아요. 아마 또래거나 혹여나 가끔 연상 연하라 할지라도 그냥 그게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이제 잘 통하다 보니까 내가 말하지 않는 것도 이 사람이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인연 중에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너무 잘 통하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피곤해도 그게 그냥 피곤한 건지 아니면 기분이 안 좋은 건지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안대요. 그러니까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할 거예요. 이 군중 속의 쓸쓸함과 공허함이 싹 메꿔집니다. 마치 부족했던 퍼즐이 맞춰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서로의 단점은 보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완전체가 아닌데 그냥 딱 필요한 사람끼리,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끼리 만나게 돼서 썸이든 이제 그리고 반대로 연인이든 그리고 많은 인간관계에서 저는 이런 관계는 생각보다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지만.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디서 만날까요? 재밌는 카드가 떴어요. 제가 어디서 만나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 카드가 그냥 보면 뒤에 뭐가 보이나요? 쫄쫄쫄쫄 물이 보이죠? 그리고 풍경이 매우 좋아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굳이 나와서 풍경화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치에 조금 포함이 돼요. 장소가. 근데 물하고도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물이 보이거나 물이 보이는 장소, 그리고 물에 연관된 장소고 경치가 좋대요. 뭐 호수가 보이는 카페나 아니면 바다 근처에 식당이나 카페도 있고, 그리고 뭐 바다 근처에 우리가 드나드는 상점들, 또는 아예 그런 공간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쿠아리움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장소들이 행운의 장소고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소래요. 제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들어오나 봐요. 소개라는 카드가 안 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위적이라는 카드도 안 떠요. 그냥 이렇게 공허함에 헤매고 있을 때 어디를 갔더니 만난다고 해요. 근데 또 반대로 말을 하면 인위적일 수도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건 팁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소개팅이다. 근데 소개팅인데 여기서 만나잖아요. 이런 장소에서. 그러면 당연히 좋죠. 네.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재밌는 게 친구들한테 나는 반드시 물이 보이는 카페에서만 만날 거다라고 으름장을 해도 재밌긴 하겠죠. 아무튼 간에 그런 행운의 장소에서 만납니다. 뭐 무엇보다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선물일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살짝 산타의 선물을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자, 하나 더 빼뜬다면, 와, 신기합니다. 똑같이 물 카드가 또 뜨네요. 이 정도가 되면은 좋은 카드를 뽑았지만 그냥 물이에요, 물. 물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경치를 근데 많이 보는 것도 운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자, 근데 어드바이스를 조금 더 한다고 하면 인연에 대한 생각을 확 바꿀 만한 존재래요. 새로운 출발.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순수하게 사람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로 이때까지 뭐 외로웠던 거, 이때까지 쓸쓸했던 거 다 풀으면서 이 사람하고 잘 지내고 잘 믿고 그렇게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분들을 위한 산타의 선물이었습니다. 4번 선물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을 만날 당시에 여러분의 상황 카드예요. 늘 상황이 아니고 이 사람을 만날 당시에 여러분의 상황이고, 그리고 자, 이거는 여러분이 만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카드예요. 자,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근데 한마디로 어떤 장소예요, 사실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날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카드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 이 카드는. 근데 운명의 수레바퀴다 보니까 이거는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의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좀 변화를 되게 많이 맞이하는 시점일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는 외적으로도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아무래도 변화예요, 변화. 뭔가 수레바퀴가 돌아서 바뀐다는 뜻이라서 이런 카드가 뜰 때는 여러분이 외적이든 내적이든 변화가 있는데 좋습니다. 나중에 읽어드리겠지만 굉장히 결론이 좋게 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력 지수도 좀 올라가고, 만약에 여러분이 뭐 이때 다이어트를 했다 그러면 한참 외모에 물이 좀 오를 때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여러분이 뭐 애정뿐만 아니고 뭔가 열심히 해왔던 게 있다고 하면 그 결과물이 이제 나오기 직전의 상황인 거죠. 정말 약간 건설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네요. 자, 그런 것도 있고, 심적인 부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히 하고 있을 시점이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나는 인연이 어떠냐? 일단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지만 너무 좋아요. 그림 예쁘죠? 우선 이 카드는 자,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곳에서 아주 아름다운 연기도 아닌 예쁜 빛이 쏟아지죠. 살살 피어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카드는 어떤 뜻이 있냐면 간절히 바래왔던 소망이 실현되는 타이밍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계속 담아왔던 바람이 실현이 되는 타이밍이래요. 이게 현실화되는 타이밍이고, 이 별카드 자체가 원래 별카드 자체가 뜻이 희망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꿈꿔왔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인 카드, 저 이 카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쁘죠? 한마디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이 선물 같은 인연은 그야말로 이상형이에요. 여러분이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왔던 소망이고 꿈꿔왔대요. 대놓고 사랑, 연인이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좋은 건 한번 더 봐야겠죠? 자, 이 사람은 어떠냐면요. 우선 외적으로는 잘났어요, 진짜.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취향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정말 내 스타일. 내 스타일이라는 말이 딱 맞고, 그리고 성격 또한 여러분이 바래왔던 성격이에요. 그리고 성격이 좋든 아니든 내가 좋아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다 부합합니다. 거의 다 부합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좋은 거 하나가 뭐냐면, 자, 이 카드가 좀 특이합니다. 이 연인 카드가 둘 다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꽃을 잡고 있지만 그게 특이해서 약간 선이 약간 있어요. 여자분이 깍쟁이처럼 고개를 딱 돌리거든요. 연인은 연인인데, 근데 전체적인 뜻이 좋아서 좋은 것만 끌어 쓴다고 하면 선은 지켜요. 또 그 선이 있대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다 이런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잘났는데 내가 좋아하는 타입인데 그렇다고 해프지도 않아요. 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그리고 여러분이 확실한 거는 이 인연을 만나면 한 번에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도 높아요. 결론이 좋은 카드다 보니까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인연이 여기서 끝이지 않고 정말 결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도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만족감은 그냥 최고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족감과 그리고 행복감, 이 두 가지면 더 이상은 말할 것이 없어요. 왜냐면 항상 이제 바래왔던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되고, 실제로도 여러분이 큰 변화를 추구하는 시점에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한테 뭐라고 할까? 약간 내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평범한 행복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서 만나냐? 자, 이 카드가 도구입니다. 도구. 자, 우리가 만남에 대한 도구가 뭐가 있을까요? 1순위가 연락이죠.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직접 만나는 인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거래처 담당자가 이상형이면 진짜 좋겠네요.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DM이나 뭐 소개팅 어플은 제가 항상 조금 신중하면 좋겠다 하지만 거기서도 인연이 있을 수 있죠. 아무튼 간에 어쨌든 간에 연락이란 메신저를 먼저 활발히 쓸 사람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성향부터 내 스타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뭔가 비대면으로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높대요. 얼굴을 한번 봤어도 친해지는 거는 비대면으로 먼저 친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순 외모가 아니라 성향이 너무 내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결실이 좋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뭔가 도구라서 도구라는 표현에 조금 갖다 붙이 그래도 적절한 게 톡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엮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어떻게 끈이 생깁니다. 그런 좋은 카드가 뜹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은 한마디로 큰 변화를 바라던 시점에 내 이상형을 만나게 돼요. 그게 인간관계든 지인이든 뭐 만족감은 이로 말할 수 없고 여러분이 정말 바래왔던 선물을 산타한테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선물을 더 확실히 잡기 위해서 산타한테 선물을 하나 더 받아올게요. 역시나 좋은 거 앞에서는 긴장이 좀 필요합니다. 산타께서 여러분이 너무 완벽하고 바라던 선물을 만나니까 그래서 주의사항을 줬어요. 이렇게 내가 바래왔던 사이면 그게 있어요. 내가 너무 지나친 환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안 보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대할 수 있대요. 그래서 카드는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너무나 큰 환상은 가리지 말고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 사람한테 조심조심 행동을 하시면 이게 더 큰 행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말을 합니다. 그 점만 신경 쓰면 너무 행복한 선물일 것 같아요. 4번 번들을 위한 산타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산타한테 선물을 받으시니까 기분이 좋으셨나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 산타한테 받는 선물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만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대요. 이 선물이 지금 이미 여러분한테 있대요. 그래서 이게 언제 발현될지는 몰라요. 와 있는 선물인데 예를 들면 이게 상반기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상반기부터 조짐이 보이고 하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이 산타한테 선물을 받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행복하게 새해를 맞이하면 되겠습니다.